자, 그래서 이제 그 브랜치 문을 이제 쓰는데, 브랜치 명령을 쓰는데 이것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if 문장, if else가 있는 문장들을 이제 예를 든 거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브랜치가 필요한 것들이 보면 while 문이나 for 문이나 뭐 이렇게 do 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즉 C 언어와 어셈블리 언어 간의 매핑시키는 작업들은 이 다음 챕터에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브랜치 명령어에 대한 용도는 이제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시프트 연산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빛들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보면, 왜 그 C 언어에서 이런 걸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X는 Y를 이렇게 쓰게 되면, Y에 들어있는 값을 2비트만큼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이런 식으로 2비트만큼 왼쪽 이동시켜서 X 넣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 바로 이런 연산들입니다. 이거거나 아니면 이거거나. 요 연산들을 위한 것이 시프트 연산입니다. 그래서 비트 단위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죠.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부호가 붙은 숫자냐 비부호 숫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용도가 달라지는 건데 우선 이제 로지컬 시프트. 이건 이제 부호에 상관없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스 레지스트에 있는 어떤 값을 여기 지정되어 있는 비트 수만큼 이 네 가지 각각에 해당하는 정도로 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막 이동시킨 그 결과를 목적지 레지스트에다 기록하고 역시 또 마찬가지로 그 연산 결과가 음수인지 제로인지에 따라 가지고 이 비트가 갱신이 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비트 수는 정체가 32비트 정수기 때문에 0부터 31까지 숫자가 이게 이제 5비트에 표현될 수 있게 되겠죠. 우선 로지컬 시프트 레프트. 시프트 레프트. 왼쪽으로 시프트 한다는 얘기입니다. 왼쪽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리수가 높은 쪽으로. 자리수가 높은 쪽으로. 그래서 원래 숫자가 있는데 한 비트 왼쪽 이동시키면 원래 제일 위에 있던 비트는 사라지고 밑에 빈칸이 하나 남겠죠. 그 빈칸에는 0을 채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칸 왼쪽으로 옮기고 0을 채우는 작업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실제 우리가 곱하기 나누기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죠? 왼쪽으로 한 칸 이동시키고 0을 채우는 것이 곱하기나 나누기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떤 숫자가 있는데 10진수라고 그랬죠. 10진수가 원래 이렇게 했던 거를 왼쪽으로 한 칸 옮겨주고 여기다 0을 채우면 곱하기 10이죠. 그죠? 이건 2진수기 때문에 곱하기 2입니다. 곱하기 2. 두 칸 왼쪽으로 옮기면 곱하기 4예요. 세 칸 왼쪽으로 옮기면 곱하기 8입니다. 어쨌든 그 곱하기 나누기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반대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시프트 라이트죠. 그래서 역시 이 32비트를 오른쪽이라고 하면서 낮은 자리 숫자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옮기게 되면 제일 끝에 있는 숫자 하나는 사라지고 없고 위에다가 0을 채웁니다. 이거는 역시 곱하기 나누기 관점에서 보면 무슨 의미죠? 나누기 2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나누기 2. 그지? 근데 이제 끄트머리 한 비트는 사라졌기 때문에 고급 이제 정보는 사라지긴 했죠. 그죠? 예를 들면 123을 10진수로 봤을 때 오른쪽 한 비트 한 자리 오른쪽으로 옮기게 되면 12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누기 10을 한 거고 그게 끄트머리 이 부분은 물론 사라졌지만 그죠? 나누기 10을 한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른쪽으로 한 비트 옮기게 되면 나누기 2를 한 몫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앞에다가 빈자리는 0을 채웁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부호가 붙은 정수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원래 이게 양수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원래가 음수였으면 제일 상단 비트가 1이었겠죠. 원래가 음수였으면. 그래서 한 칸 오른쪽으로 옮기고 0을 채우는 순간 양수로 바뀌어버리죠. 제일 상단 비트가 0이면 이건 양수입니다. 그래서 일단 부호가 붙지 않은 숫자라고 보면 이제 로지컬 시프트 레프트, 로지컬 시프트 라이트를 쓰면 되고요.
부호가 붙은 숫자라고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때는 원래가 1이었으면 계속 1을 채워주고 원래가 0이었으면 0을 채워주고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호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역시도 예를 들어서 음수했을 때 마이너스 123 예를 들면 이것을 오른쪽으로 옮기게 되면 마이너스 12가 돼줘야 되는 거죠. 나누기 10을 했으면. 근데 원래대로 로지컬 시프트 라이트를 하게 되면 음수가 아니라 아주 큰 양수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제일 상위 비트가 0이 되는 순간. 자, 그래서 제일 상위 비트가 1이었으면 1로 채워주고 0이었으면 그대로 0을 채워주고 이건 그대로 정수에 대해서 부호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도 나누기 2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두 비트 오른쪽으로 옮기면 나누기 4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상이 정수냐 아니면 부호가 붙지 않은 숫자냐에 따라 가지고 로지컬을 쓸 거냐 아리스메틱을 쓸 거냐를 구별하는 거죠. 대신에 시프트 레프트는 왼쪽으로 가는 부분은 이게 뭐 제일 상위 비트가 밀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일 하위에다가 이건 뭐 0을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리스메틱 시프트 레프트는 로지컬 시프트 레프트하고 똑같습니다. 동작이. 이름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R1의 값이 실행 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32비트로 이런 식으로 값이 있다고 치면 32비트로 이걸 이제 정수 값으로 보게 되면 이제 12가 되겠습니다. 상단은 다 0이고 여기가 1100이니까 여기가 여기가 1, 2, 4, 8 요놈이 8이고 4니까 합쳐서 12가 됐죠. 그것을 이제 로지컬 시프트 레프트를 해서 왼 뒤쪽으로 두 비트를 옮기고 싶다. 즉 R1의 값을 두 비트만큼 왼쪽으로 옮겨서 결과를 R2에 넣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두 비트 왼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이 자리에 있던 것이 이리로 옮겨온 거죠. 그리고 0이 두 개가 채워졌고요. 제일 상단에 있는 0 두 개는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진수로 보게 되면 48의 값이 되는 거죠. 여기가 1, 2, 4, 8, 여기 16, 30이니까 32 더하기 16이니까 48이죠. 그죠? 즉 곱하기 4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원래 R1을 시프트 라이트 하기를 오른쪽으로 두 비트를 이동시켜서 그걸 R2에 넣어라 라고 한다면 이 값을 오른쪽으로 두 비트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0 두 개는 나가고 11이 이 자리에 온 거죠. 그리고 제일 상단의 00은 그냥 채워진 거고 0으로. 결과적으로 이 값이 3입니다. 그래서 12를 나누기 4를 한 거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이제 제일 상위에 이렇게 이제 막 비트가 이제 바뀌는 경우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요것은 이제 32비트로 표현되어 있고 굉장히 숫자가 아주 큰데 이 비트 31, 비트 30짜리 여기만 1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게 하여튼 2의 30승에 해당하는 값이 될 것이고요. 이것을 왼쪽으로 두 비트 이동시키게 되면 굉장히 큰 값이죠. 이걸 왼쪽으로 두 비트 이동시키게 되면 그러면 두 칸 왼쪽으로 가고 0이 두 개 채워지고 제일 위에 있는 두 개의 비트는 사라진 거죠. 결과적으로 0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사실 이것은 곱하기 4가 안 되는 거죠. 즉 원래 이것으로 이 값을 곱하기 4를 하면 32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거 오버플로지 이것도. 즉 이것을 곱하기 4를 하는 순간 32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이게 잘못된 값인 거죠. 그죠? 이 경우도 사실은 오버플로에 해당합니다. 뭐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에 문제 없었죠. 그죠?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은 두 칸 오른쪽으로 옮기게 되면 나누기 4에 해당하는, 즉 2의 28승에 해당하는 값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아리스메틱 연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R1 값이 이제 원래 이런 거였다고 치고요. 이제는 이제 정수로 보는 겁니다. 아까는 이제 비부호 정수로 봤고요. 정수로 본다면 그래서 이제 아리스메틱 시프트 라이트를 하게 되면 그러면 오른쪽으로 두 비트 이동시키게 되면 제일 0이었기 때문에 여기 0이 채워진 겁니다. 원래 0이었기 때문에 0이 채워져서 원래 이 값이 12에 해당하는 값인데 오른쪽으로 두 비트 이동시켰더니 3에 해당하는 값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아리스메틱 시프트 레프트는
어쨌든 이 값을 왼쪽으로 2비트 이동시키고 무조건 0을 채워준 거죠. 48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수였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할로한 값이 이렇게 돼서 이게 음수였다고 하게 되면 이 값은 마이너스 4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제일 상위 비트 1인 거지요. 따라서 이것을 Shift Right를 하면 여기 1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1로 채워진 겁니다. 요 1은 원래 있던 거고 이 두 개가 더 1이 채워졌고 이 0 두 개는 사라진 거고. 그래서 이 값은 정수로 보면 마이너스 1입니다. 즉 마이너스 4를 나누기 4를 한 것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Shift Left를 하는데 2비트를 왼쪽으로 옮기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해가서 위에 있던 이 2비트는 사라지고 밑에 2비트가 0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전히 음수죠. 제일 상위 비트 1이니까. 음수인데 이걸 따져보면 마이너스 16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4를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또 역시 그 Shift Left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은 이제 제일 상위 비트에 따라가지고 0을 채워주면 됐는데 왼쪽으로 옮기는 순간 예를 들어서 이제 원래 값이 이거였다고 하게 되면 이게 원래는 이제 제일 상위 비트가 0이었기 때문에 양수였고요. 이 값이 1이니까 이게 이제 2의 29승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근데 이것을 레프트로 왼쪽으로 2비트를 옮기게 되면 이 2비트가 사라지고 그래서 1이 제일 상단으로 오는 거죠. 이 순간 음수처럼 보이는 거죠. 음수처럼, 그죠? 이건 역시도 굉장히 큰 음수입니다. 이거 역시도 오버플로 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적절한 범위 내의 값이었으면, 즉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그건 오버플로 된 거고, 원래 값이 적절한 범위 내라고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곱하기 나누기의 효과가 있는 걸로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C 언어나 자바 언어에서 쓰는 거라고 하면 매핑 시키는 것이 제일 이제 이해하기 쉬울 테니까 매핑을 시켜보게 되면 이제 부호가 있는 정수와 부호가 없는 정수가 있죠. 예를 들면 C 언어로 X는 인트로 선언했습니다. 즉 부호가 있는 정수입니다. Y는 unsigned로 선언했어요. 부호가 없는 정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셈블리 언어로는 이것이 부호가 있는지 없는지 정수인지 문자인지 어셈블러에서 구별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아까 우리가 봤듯이 어떤 변수의 타입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메모리 공간이 하나가 있고 어떤 그냥 값을 기록해 놓는 것이 다죠. 그죠? 그래서 어셈블러 언어에서는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메모리 공간이 하나 있을 뿐인 거죠. 각각에 대해서. 그걸 이제 어떤 의미로 쓸 거냐 하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의미가 주어지는 거지요. 어쨌든 이 둘 다가 이제 초기 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어셈블리 언어로는 아마 이렇게 점 블록 해가지고 한 칸을 비워 놓는 걸로 이렇게 처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 밑에 어딘가에서 예를 들어서 X를 오른쪽으로 한 비트 이동시켜라. 예를 들면 X 값을 오른쪽으로 한 비트 이동시켜서 그 결과를 X 넣으라 하면 이 X 값이 뭐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이게 원래는 부호가 있는 정수죠. 따라서 X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아리스메틱 시프트 라이트를 쓸 거다 이거죠. 부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Y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그럼 Y는 비부호 정수였어요. 이것은 로지컬 시프트 라이트를 쓰는 거죠. 그래서 C 언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셈블리 언어로 바꿀 때에 타입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타입에 맞게 X에 대해서는 아리스메틱 시프트 라이트가 적용이 돼야 맞는 것이고 Y에 대해서는 로지컬 시프트 라이트가 적용이 돼야 맞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은 역시 이제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이렇게 바꿔줄 텐데 컴파일러에서는 X가 타입이 뭐니까 뭘 써주고 Y는 타입이 어떤 거니까 뭘 써주고 이것을 이제 컴파일러가 알아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왼쪽으로 가는 것은 이제 로지컬 시프트 레프트고요. 역시 X는 이제 부호가 붙은 거니까 아리스메틱 시프트 레프트, Y는 비부호니까 로지컬 시프트 레프트 쓰는 걸로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리스메틱 시프트 레프트는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로지컬 시프트 레프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뭘 써도 사실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곱하기 10을 한번 해보자.
곱하기 2를 하려고 하면 왼쪽으로 2칸 옮기면 되고, 한 칸 옮기면 되고, 곱하기 4를 하려면 2칸을 옮기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됐는데, 곱하기 10은 어떻게 할 거냐? 그냥은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잘 조합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곱하기 명령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값에다가 10을 곱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 분해를 해보면 10이라고 하는 것은 8 플러스 2다 이거죠. 따라서 값에다 8을 곱한 것과 2를 곱한 것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명령은 어쨌든 이 프로그램은 뭐 2000번지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떤 밸류를 R1에다가 읽어오고 로드를 통해서 그런 다음에 그 R1 값을 시프트 레프트, 로지컬 시프트 레프트로 3비트 왼쪽 옮겨서 R2에 넣고 그럼 이 R2에는 원래 값이 세다가 곱하기 8을 한 개 들어있게 되겠죠. 이제는 또 원래 R1에다가 1만큼 또 시프트 레프트를 하게 되면 이 R3에는 곱하기 2를 한 값이 들어있게 되겠죠.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R2에다가 현재의 R3 값을 더한 결과를 R1에 넣게 되면 R1에는 결국은 곱하기 10을 한 것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 R1을 리절트에 기록하면 되겠죠. 그죠? 자, 아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여기 아까는 보면 이제 뭐 적절히 표현 안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따로 특별하게 하나 넣었어요. 브랜치 하기를 무조건 홀트 자리로 브랜치 하라는 겁니다. 이 제자리죠. 그죠? 원래 정상적으로는 그러니까 2000번지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게 되면 이거 실행하고 차례 실행을 하고 이거 실행하고 이거 실행하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사실 요 밑에는 뭐가 있냐면 명령어가 아니죠. 앞에까지는 명령어고 뒤에는 명령어가 아닙니다. 그냥 숫자일 뿐이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실행하려고 하면 이거 뭐 무슨 명령어인지도 모르는 거죠. CPU가 실행할 수 없는 이상한 명령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딱 정지를 시키려고 하면 무조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라 이거죠. 이걸 실행하고 난 뒤에 무조건 정상적으로는 이걸 실행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명령을 실행하려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가라 이 얘기죠. 따라서 이거 실행하고 다음 또 이거 실행하고 계속 이 자리에 이걸 계속 실행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홀트로 브랜치를 했으니까. 여기서 끝없이 그냥 루프를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게 우리 탁 하나 막아놓은 거죠. 근데 이제 실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할 일 다 해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야지. 뭐 제자리에서 계속 루프 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현재는 일단 이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여기다 딱 막아가지고 계속 여기서 그냥 무한 루프를 돌도록 만들어 놨는데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종료가 돼야 되겠죠. 그죠?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위한 어떤 절차를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종료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체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끝부분에는 이제 이 자리에는 운영체제에게 이제 내 프로그램 끝났으니까 나를 종료시켜 주시오라고 하는 어떤 호출을 하는 작업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로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할 겁니다. 뭐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정수를 그 8로 나눈 목과 이제 나머지를 둘 다를 구하고 싶다. 그럼 어쨌든 이제 앞에와 마찬가지로 어떤 밸류를 로드를 통해서 읽어오고 그다음에 8을 나누기 위해서는 시프트 라이트를 한 거죠. 이게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아리스메틱 시프트 라이트를 썼습니다. 산술. 그래서 R1을 3비트 오른쪽 이동시킨 것을 결과를 R2에 넣게 되면 R2에는 8을 나눈 몫이 들어있게 되겠죠. 그 몫은 이제 코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어떤 영역에다 기록을 하고 또 원래 R1 값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죠? 원래 10 값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을 테니까 그것을 끝에 3비트만 취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끝에 3비트가만 1인 것하고 AND를 하게 되면 결국은 R1에서 상위 비트들은 다 0으로 바뀌고 끝에 3비트만 원래 값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값을 R2에 넣은 다음에 그것을 리메인에 넣게 되면 8을 나눈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코테이션에서는 이제 그 몫이 들어있고 리메인에는 나머지가 들어있고 이렇게 이제 뭐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C언어로 표현하게 되면 나누기 또는 나눈 몫이 이렇게 이제 나눈 나머지 이렇게 표현되게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추가적인 명령어가 또 나옵니다. 자, 유효 주소 저장 명령어. 이게 load effective address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실제 이제 주소가 뭔지를 결정을 하고 싶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어쨌든 어떤 레이블이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있으면 그것이 실제 무슨 주소인지를 결정을 하고 싶을 때, 그걸 R1에 넣게 되면 이 주소 값이 R1에 들어오는 겁니다. 주소 값 자체가. 로드 명령어는 이 주소에 있는 메모리 내용을 읽어와서 넣는 것이고, 로드 이펙티브 애드레스는 그냥 주소 자체를 넣는 겁니다. 주소가 어딘지. 그래서 주소를 그냥 목적지에다가 직접 넣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비교해 보기 위해 가지고, 이 로드 이펙티브 애드레스도 명령어도 이제 종종 많이 쓰는데, 자, 예를 들면, 이 시작이 이게 이제 2000번지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2000번지이기 때문에 이 로드 명령어는 2000번지, 이것은 2001번지, 2002번지, 요놈이 2003번지가 되겠죠. 그래서 홀트는 2002번지, 밸류는 2003번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2003번지, 이거는 2002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드 명령을 통해 가지고 현재 밸류가 있는 이 자리, 여기 2003번지가 되겠습니다. 2003번지 있는 것을 읽어와서 R1에 넣게 되면 R1 값이 뭐냐, 이런 얘기죠. R1 값이 뭐가 되죠? 이렇게 읽어오게 되면, 로드를 통해서 읽어오게 되면 R1에는 값이 1, 2, 3, 4 들어있겠죠, 그죠? 이 값이. 이 밸류가 이 자리에 있는 값을 읽어와서 R1에 넣기 때문에 로드 이펙티브 애드레스에 해가지고 이 밸류를 R2에 넣게 되면 R2에는 2003이 되는 겁니다. 요놈이 있는 자리에 해당하는 이것이 주소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2003번지라고 하는 주소가 R2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주소, 유효 주소가 뭐냐를 이제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유용하게 쓰이는 예는 나중에 이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 간접 주소 모드. 마지막 남은 게 이거죠.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주소, 어드레싱 모드를 얘기할 때에 레지스터를 지정하거나 즉석 값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메모리 주소를 지정하거나 나머지 하나가 레지스터 간접이라고 했습니다. 메모리 주소를 어딘가를 가리키긴 하는데 주소가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값이 메모리 주소라는 겁니다. 어쨌든 명령의 이름은 이제 LDR, 그러니까 로드 대신에 로드 레지스터 R이라고 LDR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면 이제 메모리 주소를 갖고 있는 레지스터가 여기에 두 번째 여기다 표현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읽어온 것을 기록할 레지스터가 되겠고, 이 RA에 있는 여기에 지정된, 여기서 이제 뭐 R0부터 R7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정되어 있는 레지스터에 있는 값이 메모리 주소라는 겁니다. 그 주소에서 읽어오라는 거죠. 근데 그것만 하지 않고 그 값에다가 여기다 어떤 숫자를 줍니다. 이 숫자만큼을 더한 것을 메모리 주소로 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좀 복잡해지죠. 요게 대표적으로 쓰는 것이 바로 배열 처리할 때 씁니다. 배열 처리할 때. 배열 처리할 때에 어떤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갖고 있고 그 배열의 세 번째 거, 배열의 10번째 거, 뭐 이렇게 표현할 때 이걸 쓰는 겁니다. 아까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정수 하나를 읽거나 쓰거나 할 때는 이제 그냥 로드만 하면 됐는데 어떤 배열에서 그 배열의 뭐 10번째를 읽고 싶다. 그럼 일단 배열의 주소를 여기다 넣고 먼저 아까 LEA를 이용해서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뭐 10번째 거 여기다 숫자를 더 주는 거죠. 그러면 그 값에다가 10을 더 더한 주소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읽어올 때는 당연히 로드 R이 되겠고 메모리 쓸 때는 스토어 R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브랜치 할 때도 마찬가지로 브랜치 할 때도 그냥 직접 주소를 줘서 바로 브랜치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값을 이용을 해서 즉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레지스터 값에다가 옵셋을 더한 것을 주소로 삼아서 거기로 이동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이제 실행하는 내용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로드를 하긴 하는데 LDR 명령 같으면 주소로 지정되어 있는 그 레지스터 값에다가 오프셋 이거 역시도 또 16비트입니다. 이 16비트를 부호 확장을 해서 즉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지요. 이걸 근거로 해서 앞이나 뒤 값만큼을 더해서 무조건 더해서 그것을 주소로 메모리에 보내는 거죠. 그 결과가 주소가 돼서 메모리에 보내서 메모리에 읽기 신호를 보내고 그럼 메모리에는 그 내용이 나올 테니까 그 내용을 CPU 내부의 목적지 레지스터에다가 기록하고 그게 이제 레지스터 간접 모드를 이용한 로드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배열이라든지 뭐 이런 또는 이제 그 C 언어에서 쓰는 그 포인트 연산 이런 거 할 때 이걸 이제 쓰게 됩니다. 스토어는 그 정반대죠. 주소를 결정하는 과정까지는 똑같고 단지 여기에 있는 값을 메모리에다가 쓰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읽기를 했던 것인데 이건 지금 이제 쓰기를 한 것 뿐이죠. 스토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 예로 이제 어떤 배열에다가 이제 아스키 코드를 차례대로 쫙 넣고 싶어요. 제일 첫 번째는 대문자 A, 그 다음에는 대문자 B, 그 다음에는 대문자 C를 쫙 먼저 채우고 싶어. 그리고 그 배열은 여기서 이제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요 레이블이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26개 자리를 비워놓은 거죠. 점 블록 해가지고 26개, 26자니까 이 자리로부터 26칸을 비워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메모리 26칸을 일단 확보를 해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주소를 읽어와서 이 주소로부터 처음에는 대문자 A를 넣고 그 다음에는 대문자 B를 넣고 차례대로 그 다음에 기록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이 주소를 먼저 로드 이펙티브 애드레스를 통해서 현재의 주소를 가져오게 되겠고 물론 실제 주소는 여기 2000번지니까 2000, 2001, 2002, 2003, 2004, 2006, 2007, 2008, 2009번지가 되겠죠. 그죠? 아마도 2009가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 어쨌든 주소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시작할 것이 대문자 A를 넣기 위해서 대문자 A에 해당하는 ASCII 코드를 R2에 넣고 그 다음에 이것을 26번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26이라고 하는 값을 R0에 넣고 그래서 이 R0는 반복 횟수로 쓰려고 하고요. R2에는 기록할 데이터를 쓰려고 하고 R1에는 그 배열 주소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을 하는데 현재 R1에는 이제 그 배열 주소가 들어있으니까 이 테이블 주소가 되겠죠. 그 주소에다가 0을 더한 그러니까 실제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 값 자리에다가 R2 현재 대문자 A입니다. R2를 기록을 한 겁니다. 하나 기록했죠. 첫 번째 대문자 A가 기록이 됐을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R1에다가 1을 대주고 즉 주소 이 주소를 바로 그 다음 주소로 바꾸는 거죠. R1에 해당하는 그 주소를 1만큼 증가시켜주고 R2 대문자 A였는데 역시 그 값도 하나 증가시켜서 대문자 B가 바뀔 것이고 횟수 26에 해당하는 것은 빼기를 해서 1만큼 빼주고 그래서 처음 26이었는데 1을 뺐더니 여전히 양수다. 그럼 반복을 하는 거죠. 26번 반복할 거기 때문에 일단 횟수가 26이었는데 1을 뺀 결과를 R0에 넣고 그 결과가 1을 뺀 그 결과가 여전히 양수면 다시 루프로 돌아가는 겁니다. 양수가 아니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오게 되면 이미 R1 값은 1만큼 증가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첫 번째 자리가 있고 바로 그 다음 자리 26개 중에서 두 번째 게 되겠죠. 두 번째 그 자리에는 다시 이제 1만큼 증가해 있게 되겠고 그 자리에는 다시 이제 현재 R2 값 대문자 B로 바뀌어 있는 것이 기록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LEA가 유용하게 쓰이는 거죠. 그죠? 주소를 점점 증가시켜 가면서 사용을 한 겁니다.